오늘은 임제, 황진이를 사랑했던 임제의 잠령민정. 발음이 좀 어렵네, 그죠? 잠령민정, 민정. 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작품의 제목, 잠령민정은 나이든 누에가 걱정하는 정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잠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누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를 가리킨다. 미는 그럼 뭐 걱정하다 뭐 이런 뜻이겠네. 자, 작가의 우국지정, 즉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외세의 침략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않고 있는 조정을 비판하고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재주로 세상을 경륜해보고 싶은 웅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렇죠. 임재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국적 정서와 비판적 태도가 잘 드러나며 남성적 기백이 느껴지는 의지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한시입니다. 원작은 한시고요. 뒤에 더 있어요. 5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고시에 해당한다. 율시를 넘어섭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쪽 바다엔 큰 고래가 날뛰고 뭐라고? 동명유장경. 서편 국격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건만 서세유봉시. 강가 초소엔 잔약한 병졸 울부짖고 강장곡 장병. 바닷가 진지엔 굳센 보루가 없구나. 해요 무견루. 조정에서 하는 일 옳지 않거니 와 바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네요. 그죠? 묘산 비양주. 몸 사리는 것이 대장부이겠는가? 자, 몸을 사릴 수 없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전국이 남자. 훌륭한 제 주인을 얻지 못하니 한풍불재생. 명많은 속절 없이 귀를 수그리네 절경공수의. 니라서 알려 초야에 묻힌 사람 자기 자신이겠죠? 수식의 초인. 웅심이 하루에도 천리를 달리는 줄 니라서 알리오. 뭐 이렇게 되겠다. 그지? 웅심일천리. 자, 이렇게 전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아까 4구가 있었고 여기 6구가 있으니까 전체 10구짜리 한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바다엔 이때 동쪽 바다라고 하는 건 동해가 아니라 동쪽의 외세, 외국,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고래가 날뛰고 일본이 위협을 하고 서편 국경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건만,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진족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결국 대내적 상황이 아니라 대외적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조선이 처한 대외적인 상황을 대꾸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가, 이때 강가라고 하는 것은 한강변이 아니라 국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잔약한 가냘픈 병졸이 울부짖고 바닷가 진지엔 굳센 보루, 보루라고 하는 건 성이죠. 보루가 없구나.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졸이 울부짖고 보루가 없는 이런 어떤 나약한, 미약한 국방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나며 역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구부터 4구까지는 결국은 외세의 위협과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국방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조정에서 하는 일, 조정에서의 대응이 되겠죠.
옳지 않거니. 와, 옳지 않다라고 뭐합니까?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몸살이는 것이 대장부이겠는가? 몸살이는 거? 자, 누가 몸을 사려? 내가 몸을 사려? 아니야. 조정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는 거지 뭐. 자, 이걸 우리는 화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 몸을 사린다라고 평가하면서 이건 대장부의 기계가 될 수 없다. 의문문의 형태이지만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죠.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제 주인을 얻지 못하니. 자, 훌륭한 주인, 어떤 주인? 화자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얻지 못하니. 명만은, 훌륭한 말은, no, 훌륭한 인재는 속절없이 귀를 수그리고 있네. 귀를 수그리는 건 깨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한탄과 비판입니다. 그리고 등용되지 못한, 벼슬에 오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명마라고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 6, 7, 8, 9까지 8, 9까지는 결국 뭡니까?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니라서 알리요?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서리법이죠. 초야에 묻힌 사람 누구? 그렇지, 자기 자신. 웅심이라는 건 웅대한 뜻이에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우국지정. 하루에도 천리를 달리는 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해서 도치법과 함께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시고요. 5원 고시가 되겠습니다. 우국적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대장부의 기상이 나타나고 있다. 화자의 처지와 포부가 드러나고 있다. 자, 일단 당대 현실, 화자의 처지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동쪽 바다에 큰 고래가 날뛰고 서편 국경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대. 한마디로 큰 고래와 사나운 짐승이 생난리를 치고 있네요.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잔약한 병졸들이 울부짖고 굳센 보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걸 보았을 때 당대 현실, 즉 당시 처지에 대해서 화자는 매우 베리매니 마치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몸을 사리는 것이 대장부냐? 아니야. 훌륭한 자기 주인을 얻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웅심이 하루에도 천리를 달리고 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웅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즉 대장부로서의 기계, 몸을 사리지 않겠다. 그러나 문제가 있네. 뭐야? 훌륭한 제주인을 얻지 못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웅심이죠. 웅심을 통해서 어떤 포부, 그 다음에 기상, 기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일단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일단 큰 고래하고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 외세와 함께 잔약한 병졸이 울부짖고 굳센 보루가 없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대립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죠. 자, 위험한 현실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유는 그렇죠. 큰 고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유죠. 사나운 짐승도 역시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세의 위협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명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의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꾸, 똑같은 구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동쪽 바다에는 큰 고래가 날뛰고 서편 국경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다. 요게 하나의 대꾸고요. 그 다음에 강가 초소엔 잔약한 병졸이 울부짖고 있고 바닷가의 진지엔 굳센 보루가 없다. 자, 이것도 대꾸가 되겠습니다.
즉 위험한 현실 상황을 대꾸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90행을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알겠는가 초에 묻힌 사람 웅심이 하루에도 천리를 달리는 줄 누가 알겠는가 라고 도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탄법은요. 어미를 통해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구나 내지는 대장부일이야 또는 대장부일이야 특히나 두 번째 세 번째 대장부일이야를 통해서 화자의 포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진이를 사랑한 시인 임제의 잠녕 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